이 팔로 도정에 가면 내가 겁이 나서 일부러 부러뜨린 줄 알 거 아냐. 2개로, 1개로, 2개로, 1개로. 마력을 가지고 있는 버터플라이 왕족의 문과 야생에 특화된 조한생 가문의 리버 사이에서 탄생한 주인공 스타 버터플라이는 뮤니 왕국의 차기 여왕이다. 말괄량이라 부르기 힘들 정도로 손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을 때려 부수며 왕국의 세금을 줄줄 흐르게 만드는 복군의 삶을 살았던 스타는 14번째 생일을 맞이하자 견문을 쌓기 위해 왕실 마법봉과 함께 지구로 이동했다. 참고로 뮤니의 특산물은 옥수수이다. 스타는 마르코가 제약하는 에코크리코 아카데미에 전학 온 첫날부터 마법으로 건물에 불을 질렀었다. 자신을 머리에 나사 빠진 인간이라 생각하는 마르코의 집에 교환학생이라는 거짓말로 살아가게 된 스타는 고향의 향수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남의 집 천장을 박살내며 화려한 마법으로 공주방을 재현하고 멋진 방을 부러워하는 친구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마법을 남발하는 대인배다. 샤방샤방 인테리어 블랙홀 모드로! 지구에서 살아가던 둘째 날 어린 시절부터 죽고 못 살던 스타에게 새로운 단짝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보니애들은 마르코를 성울과 학교의 수희들에게 팔아넘긴 적이 있는데 이때 추잡스러운 모습에 분노한 스타가 어차피 찐하게 화해할 거지만 절교를 선언하며 마르코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구인들 중 최고라고 말한다. 너 어차피 지구에서 친한 사람 한 명이었잖아. 마법세계 뮤니에서 교과목을 공부해봤을 리 없는 스타는 학교에서 치러진 첫 시험에서 F-를 받았는데 이를 판타스틱의 약자로 착각하는 백치미를 보여주지만 A+를 받은 마르코가 F는 낙제생을 의미한다고 하자 히스테리로 유명한 스컬딩 선생님에게 마법으로 멋진 남자를 만나게 해줄 테니 A+를 내놓으라고 말한다. 샤방샤방 적각 퀸카 탄생! 괴물로 변한 것은 둘째치고 스컬링 선생님은 완결까지 저 모습으로 방치된다. 스타가 말괄량이로 자라게 된 이유는 어머니인 문 버터플라이의 젊은 시절을 쏙 빼닮았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뮤니 왕실의 기사들에게 적들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격투 기술들을 습득했기 때문이다. 작중에서 러브라인이 가득한 스타가 첫 번째로 호감을 가지게 된 캐릭터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학교에서도 관리를 포기한 오스카라는 캐릭터다. 이유는 규칙에 구애받지 않는 나쁜 남자라는데 하지만 눈빛은 초롱초롱하다. 편리한 마법에 중독된 삶을 살아가는 스타는 매번 지팡이를 휘두르며 정리정돈을 더럽게도 안 하는데 어느 날 마법이 발동하지 않자 지팡이의 뚜껑을 열어 안에서는 멸치가 된 포니 한 마리가 런닝머신 위에서 원동력을 불어넣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버터플라이 가문의 지팡이는 스마트폰처럼 충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마법세계에서 온 자신을 친자식처럼 챙겨주는 마르코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에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 인간을 뮤니로 끌고 오며 관광을 시켜준 적이 있는데 위험한 지형들과 몬스터가 판치는 뮤니에서 낙천적인 닭살 부부는 둘째치고 결국 마르코만 쌩고생한다. 근데 난 아빠랑 별로 닮고 싶지 않아. 앞서 이야기했듯이 마법 지팡이를 남발해서인지 학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싸이다. 스타와 같은 뮤니인들은 인간의 사춘기와 비슷한 2차 성징의 과정인 유춘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때 정반대의 호르몬을 가진 생명체를 본 스타는 거미가 먹잇감을 모으듯 득달같이 달려들어 끈끈이로 학교의 남학생들을 산채로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억제하기 힘들 정도로 폭주를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자 성장의 증표인 코딱지만한 날개를 얻으며 유춘기를 넘긴다. 버터플라이 왕실의 마법 지팡이는 소유자의 영혼에 따라서 형태가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왕실인 외에 처음으로 지팡이에 손을 댄 존재는 악당 루드의 부하 중 하나인 랍스터맨이라는 쫄따구며 이때 지팡이 외형이 이클립사 여왕의 어둠의 마법과 흡사한 형태로 뒤바뀐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한낱 랍스터가 중요한 캐릭터는 아니다. 스타는 만성적인 몽유병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종종 마르코의 집을 마법으로 깡그리 때려 부순다. 이로 인해 심리 상담을 진행하던 마르코는 스타가 차기 뮤니 여왕의 자리에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 하지만 추후에 완전체 뮤니인이 되기 위해서 수면 중에도 마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리고 있었다는 떡밥이 풀린다. 다음은 미안. 내가 잘못 찍었다. 나중에 커서 훌륭한 여왕이 돼야 한다고 하나부터 100까지 잔소리하시는 우리 엄마 눈동자. 과거의 연인이자 지하세계의 허당 왕자인 톰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블러드문 파티의 에피소드에서 할 수 있듯이 전화통화가 가능하던 마법 거울은 하리시 역할까지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톰이 꾸민 달의 저주에 관한 이야기는 마르코 관련 영상에서 단내라게 다뤘으니 제외하겠다. 스타는 마르코의 거짓말에 속아 중식당의 후식인 포춘 쿠키 속 행운의 편지를 마법사의 예언이라 믿었는데 이로 인하여 편지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생각하여 중식당의 뒷문에서 포춘 쿠키를 짬 처리해주길 기다렸었다. 결국엔 운명이란 자신이 개척하는 것이라는 교훈과 함께 포춘 쿠키에 무시무시한 악마가 풀려났다는 쪽지를 보며 버터플라이 가문을 위협할 빌런 토피의 정체를 예고한다. 이거 선인장 머리띠 존나 귀엽다. 매일 아침 7시 56분에 짝사랑하는 제키와 꾸준하게 눈인사를 진행하던 마르코가 처음으로 지각을 할 뻔하자 농담으로 뱉은 시간에 관한 문장과 마법 주문이 일치하여 시간을 관리하는 차원의 수레바퀴를 멈춘 적이 있는데 이곳에서 두 사람의 성장 과정과 추억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남의 집에다가 멋대로 워터파크 개장한 적 있다. 부부싸움으로 성에서 쫓겨난 아빠에게 변기를 가리키며 미지의 차원으로 이동하는 물건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스타는 냄새나는 빨간 후드충인 누구와는 다르게도 에피소드의 분위기에 따라서 늘 새로운 코디를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 성울과 학교의 이 복장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아님 말고 몬스터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날을 기념하는 뮤니의 독립기념일을 친구들과 함께 지구에서 체험하며 몬스터들을 연기하던 친구들이 마법사들에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되자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우울감에 휩싸인다. 이것은 훗날 스타가 차기 여왕인 자신이 통치하는 뮤니는 서로가 공생하게 될 것을 암시하며 피날레 파트에서 초인 병사인 미나와의 전쟁을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 대적 콘셉트의 식당을 도둑소굴이라 착각하여 때려 부쉈다. 마르코와 대립하는 캐릭터로 메티오라가 있다면 스타에게는 토피라는 과거 몬스터들의 군주가 있는데 자신의 할머니를 살해했던 토피가 이번에는 절친인 마르코를 인질로 지팡이의 마법을 파괴하라는 협박에 어머니가 알려준 첫 주문인 최후의 속삭임을 사용한다. 그렇게 지팡이에 장착된 별 조각이 갈라지면서 방대한 마력이 새어나와 폭발로 이어지지만 곧 새로운 지팡이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사용장인 스타 버터플라이와 함께 성장할 것을 예고한다. 빨간 후드가 샤워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적이 있다. 제멋대로 날뛰는 새로운 지팡이가 자신의 비밀 창고에 마르코를 집어넣고 내보내주지 않자 스타는 버터플라이 가문의 마법 스승인 요정 글로서릭에게 마법의 힘을 응축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듣게 된다.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마력을 지닌 지팡이 때문에 골머리가 터지도록 고민하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자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역대 뮤니 여왕들보다 특출난 마력을 가지고 있는 스타는 자신의 비밀 일기를 훔쳐보려던 마르코를 막으려다 성인이 되어야만 습득할 수 있던 글로서릭의 상급 마법을 획득한다. 이때 일기장에 적혀있던 문장이 상당히 인상 깊은데 마르코 잊지 말라고! 제11장 내 머릿속에 마르코? 스타 버터플라이와 연관된 떡밥들 중에서는 토피와의 첫 싸움을 마치고 벌거벗은 루도를 다른 차원으로 떨구자 두 가지의 세계관이 전개되는데 이 점은 몰락한 가문에서 성장한 루도라는 캐릭터가 반으로 갈라졌던 또 하나의 마법 지팡이를 얻게 되며 악당이 된 이유와 자신의 자아를 찾는 것을 주로 다루지만 개인적으로 이 대머리 카파만 보면 속이 울렁거려서 이번 영상에선 연관된 스토리들로만 다루도록 하겠다. 학생들의 진로에 관해 상담하는 커리어데이 날 톰이 심어놓은 진로 상담사이자 스파이인 캔들에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신의 운명은 뮤니의 여왕이라는 강압적인 말에 충격을 받은 스타는 삐뚤어진 적이 있다. 자전거 바퀴에 뽀뽀를 박을 정도로 소중히 여기는 마르코의 애마를 의도치 않게 탈취한 이력이 있다. 어느 날 강아지가 지팡이를 훔쳐간 적이 있는데 뒤를 쫓아가자 알고 보니 말하는 우주댕댕이였다. 솔직히 도둑이라 꿀밤 마렵지만 친구를 만들어준다. 그냥 받아도 돼 너도? 왜 말투가 우쭈쭈하지? 원래 강아지들한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음식에 설탕을 한 통 다 부어먹을 정도로 당 중독이다. 고장난 샤워기 마냥 사방으로 마법을 찍찍 뿌려대다 브리코 타코 가게의 간판을 날려 경찰차를 아작내 도망자 겸 노숙자 신세를 진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마르코의 투철한 신고 정신으로 경찰들과의 진술을 통해서 죄수복을 입고 사회봉사를 한 적이 있다. 이 정도면 깽판 쳐놓고 싸게 먹혔다. 루도가 반쪽으로 갈라진 마법 지팡이를 줍게 된 후로 사랑이 넘치는 애정과 선함을 실체화시켜주던 스타의 마법들이 루도의 악한 마음으로 반항심을 가지곤 했는데 이를 계기로 스타는 마법에 의존하는 자신을 되돌아본다. 마법 말고 진짜 해봐야지. 스타의 롤모델은 몬스터와의 대립으로부터 뮤니 왕국을 수호했던 솔라리아라는 초인전사 미나 러브베리이다. 첫 등장 시 머리통에 씌워진 비닐봉지 하나 스스로 못 벗기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별나비의 최종 보스이다. 아버지 리버 버터플라이는 지구의 아름다운 관광지인 올드 유스풀이라는 화산 폭포수가 마지막으로 분출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온몸을 통구이로 만들면서까지 아이들에게 올드 유스풀의 마지막 분출 장면을 보여주는데 하지만 알고 보니 숲속 보안관의 질 나쁜 거짓말이었다. 자신과 마르코를 복제하여 보드게임의 말로 사용한다. 이거 재밌겠다. 악당에서 개가천선한 개구리 버프로그의 자식들을 일일 베이비시터로 돌봐주며 다리를 자라게 해줬다. 허허벌판에 엄청난 웨이팅을 보유한 고블린 핫도그라는 유사 마약을 먹고서 다같이 뽕맛을 느낀 적이 있다. 감은 대대로 마법을 전수해주던 요정 글로서릭에게 늘 혼자 다니니까 찐따 같다는 무례한 말을 토해내며 사제관계가 틀어진 적이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으로 갈라진 마법 지팡이를 컨트롤하는데 성공한 루도가 지구에 찾아오며 주문서의 정체를 알게 된다. 훗날 이 사건은 버터플라이 가문을 말아먹는다. 어머니처럼 마법을 사용하는 버터플라이 가문과 아버지처럼 야생에 특화된 조한생 가문은 성격이 달라 서로 만나기만 하면 헐뜯고 개판 5분 전인 모습인데 특히 깃발꽂기라는 가문의 힘을 과시하는 행사를 보면 스타 버터플라이라는 딸이 태어난 건 엄청난 기적이다. 그만하세요. 애들이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버터플라이 가문은 워낙 고상해서 화장실도 안 가나 봐요.
결국 두 가문의 난장판에 경쟁심이 폭발한 스타가 힘으로 어른들을 짓누르며 모든 깃발을 빼앗으려 하자 문이 뮤니인의 최종 형태로 변하며 싸움을 중지시키자 스타 또한 양쪽 가문의 불화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협동하게 만들려고 했었다고 말한다. 이 계기로 깐깐했던 문에게 처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런 건 바보 멍청이나 하는 거예요. 마르코가 1등! 언덕의 왕이야! 내가 이겼다! 지루한 수업을 못 들어먹겠다며 선생님 에어한 햄스터 마리소를 밖으로 풀어준 것도 모자라 시위를 주도하자 만년 시험 성적 F랭크를 덜미로 문자반에 가둬졌었다. 친구들과의 파자마 파티에서 난생 처음 빵을 구웠는데 모두가 맛있다며 극찬을 해주었지만 공포의 상자를 이용한 진실게임에서 혐오스러운 벌칙을 받게 되자 다들 토악질 나오는 맛이었다며 고해 성사를 한다. 추가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지목하는 진실게임에선 마르코가 제키를 사랑하고 있다며 털어놓지만 상자는 마르코의 용기에 감동하여 칭찬만 날려줄 뿐 진실을 숨기는 자가 있다며 오스카를 언급했던 스타를 응시하며 러브라인의 떡밥을 남겨준다. 이 점은 마르코를 정리한 영상에서 착오가 있었네요. 쏘리. 옥수수가 특선물인 만큼 뮤니의 옥수수 맛은 상상 초월이다. 루도 코스프레. 자신을 무섭다고 생각했던 마르코의 아버지 라파엘이 할로윈 당일 아이들의 무시를 받는 모습을 보자 스타는 몬스터들을 뿌려서 의식을 치른 허접한 강령술로 공포의 달인 배고픈 레리에게 출장 서비스를 문의한다. 근데 이 녀석 이름값 좀 하는지 레리는 굶주린 유령으로 모두를 잡아먹으려 하면서 최고의 할로윈을 제공한다. 물론 라파엘이 구하지 않았다면 모두 죽었다. 내가 항상 하는 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만큼 무서운 건 세상에 없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항마력이 가득 담긴 주문과 함께 마법 지팡이에서 짜잔하고 등장하는 동물들의 정체는 지팡이에서 살고 있는 정령들이다. 이들은 스타의 성격을 보여주는 동시에 버터플라이 가문 역대 여왕들의 개성에 맞게 정령들의 공간이 존재한다. 도피아의 싸움에서 반으로 갈라졌던 마법 지팡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염된 주문을 밖으로 내보내게 되자 원인을 찾기 위해 마법 지팡이의 내부로 들어가는데 마법 지팡이에서 뮤니 여왕들과 몬스터들의 불화에 관한 은밀한 기록들을 살펴보자 도피의 손가락을 얻게 된다. 이 떡밥 때문에 도피가 최종 못 쓰일 것이라 기대했어. 내가? 나만 그랬나? 수업에 숫자만 들어도 정서불황 마냥 부들거리는 스타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 글로서릭은 습득할 다음 마법을 손수 골라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스타가 넘긴 페이지는 봉인되어 있는 이클립사의 흑마법에 관한 마법 주문이 담긴 책자였다. 이때 뮤니의 고등마법위원회와 문이 서둘러 흑마법을 감추려 했던 글로서릭을 호출하게 되고 스타는 자신이 올 때까지 책장을 넘기지 말라 했던 글로서릭의 충고를 콧구멍으로 알아먹었는지 자신의 손이 아닌 마르코를 이용해서 흑마법에 관한 비밀을 읽게 된다. 물론 마법의 재능을 가진 스타는 혼돈에 빠지지 않고 죄 없는 마르코만 눈알이 뒤집히며 둥둥 떠다녔다. 이클립사의 흑마법에는 큰 관심이 없다던 스타는 베스트 프렌드인 마르코가 제키와의 댄스 파티에 함께 가게 되는 다정한 모습을 보자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섭섭함이 끌어올라 타인을 감시하는 흑마법을 저질러버리며 선을 넘게 되고 반쪽짜리 마법 지팡이로 스타의 마력을 감지한 루도가 지구로 찾아오면서 버터플라이 가문의 유일한 마도서를 빼앗기게 되며 훗날 이 사건은 왕실의 추악한 역사를 밝히게 된다. 이후 빼앗긴 마도서와 납치된 글로서릭을 구하려던 스타는 금기된 흑마법의 주문까지 외우고 다닐 정도로 능숙한 마법 실력을 보여주며 실수를 만회할 뻔했지만 소유주에 따라 마도서의 주인이 변경되었다는 충격적인 통보를 전달받으며 가문에 관한 죄책감에 휩싸였었다. 우린 오래된 친구잖아요. 친구라고요? 친구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나? 마도서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문 버터플라이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딸내미가 과연 여왕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질 것인지 걱정되는 마음에 악명 높은 심사위원 베이비에게 마법 시험을 부탁하자 쪽간한 몸뚱이와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엄청난 식탐을 자랑하는 고양이가 마르코의 집에 방문한다. 베이비는 예비 여왕의 거주지 청결도를 체크하면서 사과를 이용해 기본적인 마법 통제력을 시험하지만 몬스터들과 싸움판을 벌이느라 난폭한 마법들이 온몸에 스며들어 있는 스타는 후한 감점을 얻으며 불합격 소식에 슬퍼하자 잠재됐던 마력을 뿜어내고 이클립스와 동일한 힘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복근. 스타, 그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서 나 칼싸움도 배우고 늑대 검군단 잘 싸우고 열기구도 타봤다는 거 아니야? 안돼! 내 식스팩! 얘들 다 어디 갔지? 정말 재미없고 토악질 나오는 수학 시간에 제나의 썰렁한 말장난에 웃음을 참지 못해 칠판 앞에 불려나와 수학 공식 사이에 C값을 구하는 에피소드가 존재한다. 이것은 리겐모티에 나올 법한 전개로 여러 차원의 스타도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는 발상을 내보이면서 시간이 반복되는 전개를 보여주는데 최종적으로는 C의 값은 틀렸지만 싫어하던 수학을 직접 풀어내는 스타의 모습을 통해서 겁먹고 도망치기만 한다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는 에피소드이다. 바운스 라운지가 문을 닫았어.
마법 세계에서 두말하면 주둥이 아플 정도로 절친인 스타와 포니에드는 뜨거운 추억들이 기록된 바운스 라운지 클럽이 폐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에 흩어졌던 친구들을 불러 손님들을 긁어모은다. 마르코의 우등생 두뇌 회전으로 자본을 마련하면서 추억의 클럽을 되살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실은 은퇴를 바라고 있던 지배인 밀리 스파클의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언과 함께 클럽은 폐쇄되지만 모두들 깊은 우정을 약속한다. 그런데 돈은 어디 간 거야? 빨간 후드가 환장하도록 아끼는 캡틴 블랑시 시리얼을 은밀하게 훔쳐먹던 스타는 뇌까지 근육으로 변하여 약간 모자란 고등마법위원회의 탱커 롬뷸러스가 발견한 뮤니의 마법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추궁하기 위해 크리스탈에 갇혀 끌려간 적이 있다. 이것은 뮤니의 마도서와 마법 지팡이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스타의 부모님이 덮어두고 있다는 떡밥인데 왕실의 비리든 말든 스타는 마르코를 식탁으로 뇌까지 냉동된 롬뷸러스와 다정히 차 한잔 때려준다. 같은 시각 마도서를 절도한 루도가 글로서릭에게 두근두근 마법 수업을 듣는 에피소드가 보여지는데 이제는 어렵지 않게 지팡이를 다루게 된 루도는 어린아이가 땡깡을 부리듯 계속해서 자신에 관한 칭찬을 요구하며 따뜻한 말을 바라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이 점을 통해 대머리 난쟁이의 절도 전과까지 추가된 루도의 가슴 아픈 어린 시절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 머리도 쓰담쓰담 해주고. 쓰담 내일 아침에 보자. 그런 건 말고 잘자 우리 아기라고 해줘. 가지 하고 있네. 앞뒤 생각 없이 에코크리코에서 숭배하는 오티스라는 찍찍이 조각상을 박살내버려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었다. 오랜 시간 동안 짝사랑을 진행하던 마르코가 타로를 컨셉으로 한 사랑이란 형벌이라는 팝스타의 콘서트 키스타임에서 제키와 이어지게 되자 한편으로는 씁쓸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근데 넌 날 떠났고. 그런데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뮤니의 여왕이라면 자신을 대표하는 음악이 필요하다는 어머니의 말에 콜이 타분한 전통 따위는 버리고 궁중학살 루베리아와 뇌를 쥐어짜내어 스타 버터플라이를 대표할 웅장한 대표곡을 작곡하던 도중 마도서와 마르코에 관한 복잡한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은 과정까지 음악에 들어간다. 이로 인하여 고등마법위원회와 뮤니 백성들에게 왕실의 비밀을 숨겨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발된다. 그리고 개판 쳐놓고 도망친다. 철이 없는 말과량이지만 분홍들의 수송 열정이 넘쳐. 몰락해가는 버터플라이가의 왕권을 바로잡기 위해 문과 고등마법위원회가 루도를 추궁하자 지팡이에 토피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잘려나간 손가락을 찾기 위해 자신을 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스타는 지구의 안정과 뮤니를 위해 어색해진 마르코에게 사실을 고백하며 작별을 구했다. 사실은 나 너를 좋아해. 내가 그랬지? 내 말이 맞지? 뿜! 레이저빔 탱탱이는 버젓이 두고서 갑작스럽게 떠난 자신 때문에 우울증이 걸린 마르코를 훔쳐보며 뮤니가 위험한 와중에 땀냄새나는 빨간 후드는 챙겼었다. 우리 엄마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뮤니 왕들의 힘을 보관하고 있는 마법의 샘물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악어 문지기와 대화해야 한다. 겉보기에는 우스꽝스럽지만 자세히 봐도 그렇다. 비밀 궁전 내부에는 비상식량 자판기가 들어있으며 자판기 속에는 뮤니의 특산물로 만든 옥수수 간식뿐이다. 딸의 안전을 위해 간식이나 까먹으면서 풍비박산난 상황이 정리되기 전까지 기다리자는 어머니의 말에 마르코와 손절하며 달려온 스타가 뚜껑이 열리며 자신의 마법 지팡이로 토피와 싸우겠다고 말하자 토피에게 할머니가 살해당했었던 사실과 어린 시절에는 스타처럼 해맑게 살아왔었지만 이후 강한 척을 하며 강제로 짊어져야 했었던 뮤니 왕실의 부담을 언급한다. 한편 애정결핍으로 글로서릭에게 찡찡거리던 루도는 홧김에 마도서를 불태워버리며 자신이 만든 부대로 뮤니를 정복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토피의 계획대로 걸림돌인 글로서릭이 사라지게 된다. 왕실 모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난쟁이 루도가 생쥐 부대를 이끌어 뮤니를 정복하게 되고 지구에서의 작별 인사가 찝찝했던 마르코도 스타를 돕기 위해 뮤니의 왕권 전쟁에 난입하지만 마법 고수를 증오로 오염시킨 토피가 스타는 소멸되었다 대답하자 과거 이클리사의 흑마법을 받아들인 문이 자신의 생명을 소모시켜가며 토피에게 저항하자 스타는 영혼만 남아있는 글로서릭의 가르침을 받아 뮤니인의 최종 형태로 변신하며 토피를 무찌른다. 개인적으로 토피가 쌓아온 위험에 비해서는 힘 빠지는 엔딩이다. 야, 마약! 토피의 복수심이 담긴 계략에서 뮤니를 구하자 마르코가 떠나게 되고 빨간 후드를 끌어안으며 냄새로 주접을 떨던 절친이 꼴보기 싫었던 포니에드가 왕실의 빨래방에 땀내 가득한 후드티를 집어넣는다. 우여곡절 끝에 후드티를 찾게 되지만 아쉽게도 역겹던 향기를 내뿜던 상태가 아닌 냄새가 지워진 뽀송한 모습으로 스타의 손에 돌아오게 된다. 강력한 세탁으로 악취를 지웠다지만 스타가 여전히 마르코의 냄새가 난다고 콩깍지에 씌자 세탁의 기사 라바보와 포니에드는 소중한 사랑과 보낸 추억은 지울 수 없다는 명언을 남긴다. 해맑은 미소를 유지하려 하지만 왕실 전쟁으로 글로서릭이 소멸되었던 사실 때문에 계속해서 환각이 보이던 스타는 제나에게 유령에 관한 사실들을 수집하기 시작하며 글로서릭의 영혼이 자신에게 할 말이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사방에 글로서릭의 상판이 덕지덕지 박힌 마법의 샘물로 발걸음을 옮기며 글로서릭을 추모하자 황금물이 솟아오르며 지능이 하락한 글로서릭을 얻게 된다. 사겨. 포니,
올해는 사귀는 거 없어. 매년 존재하는 왕국 간의 친목 비즈니스이자 톰을 처음 만났던 은종 댄스 파티에서 제외한 스타는 포니에 대해 이빨 털기로 톰이 자신에게 밀당을 진행하고 있다고 착각하여 단도직입적으로 이유를 물어보게 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꽤나 솔직한 모습으로 개가천선한 톰을 다시 보게 되어 두 사람은 1년 만에 볼만한 그림을 그려내게 된다. 지능을 폼에 땅하여 목줄로 통제를 해야 할 만큼 사방팔방 난동을 피우게 된 글로서릭을 돌보던 도중 정원에서 이클립스와 사적으로 대화를 하게 된다. 곧이어 문버터 플레이를 포함한 고등마법위원회가 이클립스와 대화한 자신을 감염자 취급하며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스타는 이클립스가 멸망을 불러오는 여왕은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챈다. 새 모이를 팝콘으로 착각하고 먹은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맛이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엄청 비리고 고소하다니 궁금하면 직접 먹어보길 바란다. 물론 난 안 먹어. 이 새끼 엄마가 백날 첫날 문을 발로 차지 말라고 해도 기억 못한다. 아니 안한다. 과거 죄 없던 몬스터들을 먼저 차별하며 멸시했던 뮤니인들의 고리타분한 고정관념을 지우기 위해서 몬스터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젤리구델 박사, 이름 왜 이러냐, 연구실에 찾아가 몬스터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며 서서히 고정관념을 지워나가는 시작점을 열었었다. 스타가 목류병 증상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머릿속을 거짓없이 보여주는 꿈에서 뮤니인의 최종 형태를 통제할 수 있게 해줄 시련이다. 뮤니인과 몬스터의 평화로운 화합을 이루기 위해 왕국을 돌아다니며 젊은 지도자들의 사인을 받았다. 포니에드와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지만 그녀의 동생들이 여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진심반 장난반으로 늘 암살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다시는 집에 안 놀러가기로 결심한다.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훌쩍 가버릴 생각은 아니겠지. 나도 데려가줘. 암살 대상에는 아버지도 포함이란다. 밤마다 목류병에 시달리는 채로 뮤니인의 최종 형태로 변신하여 차원을 헤매던 자신의 뒤를 밟아 행선지를 유추해준 마르코의 도움으로 자신이 무의식 속에 토피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마법의 영역을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곳은 대량의 마력이 폭주하는 영역인 만큼 한 번 발을 들이면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었지만 마르코가 위험을 감수하고 마법 지팡이를 사용하여 마법의 영역에 영원히 갇힐 뻔한 스타를 구해준다. 몬스터들과의 화합을 위해 작성했던 서약을 바탕으로 버려진 몬스터 사원에서 우정 파티를 열었지만 그간 굳혀진 편견을 단번에 부수기는 역부족이었고 입에서 탄내날 정도로 마르코를 쫓아온 메티오라가 자신의 어린 시절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형을 발견한다. 지구에 크리스마스가 존재하듯 뮤니에는 겨울의 명절 중 하나인 그루터기 날이 가장 큰 행사이다. 대충 장작으로 쓸 통나무에 고개 숙여 감사하는 날이자 스타의 생일과 겹친다 하니 15살이 된 것이다. 같은 시각 그루터기 날을 기념하여 마법 지팡이 속 스타의 마법 주문 생명체들도 축제를 즐기고 있었지만 흑마법을 받아들였던지라 뭔가 이상한 게 껴있다. 별나비의 명장면이라 불리는 진실의 상자 재판에서 이클립스의 질문으로 과거 뮤니의 역사를 조작하며 버터플라이 가문을 이용해 죄 없는 몬스터를 차별했던 고등마법위원회의 추악한 비리가 탄로나게 되자 스타는 왕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평화를 만들려 한다. 네가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상대는 여왕님. 아이고. 루돌은 이제 자연인 생활 중이다. 세 번째 시즌부터 줄거리가 어두워지는 만큼 몬스터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려는 스타의 노력을 알지만 편견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대부분이 다른 차원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한다. 클로버 문양과 함께 힘을 되찾은 메티오라가 출생의 비밀을 파헤치게 되자 뮤니 왕실의 비리로 자신이 이클립사를 이어 여왕이 되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또 한 번의 뮤니 전쟁을 예고한다. 과거 할머니가 살해당했던 토피와의 전쟁에서 문 버터플라이가 뮤니를 짊어졌던 것처럼 뮤니를 지배하려는 메티오라와 맞서기 위해 정신이 나가버린 엄마와 함께 마법의 영역에서 최종 형태에 관한 해답을 찾아 주문으로 맞서지만 이클리스의 마력과 몬스터의 신체 능력을 가진 메티오라에게 먼지나게 두들겨 맞게 된다.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는지 이클리스가 총 떼매고 몇백 년 만에 만난 자신의 딸의 힘을 봉인해준다. 메티오라를 감싸려던 이클리스의 무모함으로 실종되었던 물을 찾기 위해 어린 시절 어머니가 종종 만들어주었던 파이를 추억하며 카니발에 방문해보지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문 여왕을 숭배함과 동시에 브랜드로 출시한 상품 사이에서 자신과 아버지로 분장해 이미지를 박살내고 있던 괴짜들 뿐이자 뮤니인과 몬스터들의 화합을 만들려는 새로운 여왕 이클립사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다. 과거 뮤니인을 잡아먹으면서 생활했지만 이클립사를 만나면서 걔가 전설한 글라꼬르의 부활을 준비하는 모습과 수백 년간 이어진 불화가 한 번에 사그라들지 고민하던 스타는 바닷가에서 마르코와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미래 사진을 보게 되자 미래를 위해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긴다. 얼마 전까진 귀 속에 달팽이가 찢어지도록 듣기 싫었던 엄마의 잔소리와 똑 부러지는 결단력이 갑작스럽게 변한 뮤니의 혼란을 바로잡을 것이라 믿고 있는 스타는 문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파이의 흔적을 뒤쫓아 이름부터 파이 아일랜드인 컨셉충 섬에 방문한다. 눈 깜빡하면 각종 범죄를 당한다는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파이 아일랜드에서 삥이나 실컷 뜯긴 구 공주님은 수상함으로 무장한 화산 섬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곳에서 기억을 잃어 파이 제조기로 살고 있던 문에게 어린 시절 자신이 불렀던 노래를 들려준다. 하루아침에 바뀐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야다야다 베리라는 독성식물로 에이클리사를 암살하려는 심리 있다는 사실에 수사를 통해 범인을 찾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모두를 구속시켰었다. 여름 다 돼가는데 녹지
보이지도 않은 롬뮬러스의 크리스탈에 꽁꽁 얼어있는 남편의 주문을 풀기 위해 이클립사가 파괴되었던 마법책을 보관하려 하지만 그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인지 마법의 영역에 발견했던 마법책의 일부를 자신의 창고에 숨겼었다. 폐업 세일로 정신없던 마트의 혼잡함을 틈타 코박죽 마르코와 과거 서먹서먹함이 사그라들 때쯤 블러드문 저주로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일부러 친구 만들어준 건데 혼자가 됐잖아. 이제 어쩔 거야. 너무 사랑스러워. 어둠의 여왕으로 알려진 이클리사를 혐오하는 뮤니인들의 고정관념을 바꾸려고 골머리를 앓던 도중 포니에드가 이클리사를 이용한 납치 몰카로 시민들에게 웃음을 주어 빵빵한 시청률도 챙기고 사악하다는 이클리사의 인식을 바꿔주었었다. 여왕으로서 백성의 성의를 거절 못하는 이클리사가 쓰레기 맛이 나는 쓰레기 도넛으로 식고문을 당하는 모습을 잠자코 구경만 하며 도넛을 먹은 척했었다. 감쪽같이 버터플라이 가문을 속여온 마법위원회에 반감이 생겨 회의 시간에 삐딱한 모습으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거슬린 롬뮬러스가 버릇을 고쳐준다며 한판 붙은 적이 있는데 결과는 처참했다. 꼬맹이한테 두들겨 맞은 게 분했는지 대관신날 이클리스와 부활한 글라코르를 봉인하며 떨어진 고등마법위원회의 명성을 되찾으려 한 롬뮬러스의 단독적인 만행이 드러나지만 미티오라를 구하려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글라코르로 인해 뮤니인들에게 박힌 몬스터들의 편견을 지우게 된다. 하지만 글라코르가 무모하게 대관식에 뛰어들 성격이 아니란 것을 감안해 배우가 있다는 떡밥과 미나의 감시병이자 애완 까마귀인 세바스찬이 뮤니가 몬스터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오랜 시간 공들였던 몬스터의 편견을 지우는데 성공한 스타는 장시간의 휴식을 위해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남긴 뒤 브리또 타코 가게의 벤치에서 바람 빠진 풍선 마냥 하루 종일 뻗어있게 되었다. 스타? 이건 네 거니? 냉동실 청소했는데 구석에 처박혀 있더라. 네, 그거 제 거예요. 어디 뒀나 한참 찾았는데. 집으로 돌아오게 되자 다시 한번 마르코의 집 소파에 벌러덩 누워 팬케이크나 쑤셔넣던 스타는 마르코와 함께 행복한 모습으로 바다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 사진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즉각 현실로 실행하게 된다. 이 과정을 지나며 시간관리인에게 미래에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전달한 건 자신이었다는 단서를 찾게 되며 현재의 뮤니는 몬스터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부모님 또한 무거웠던 왕좌를 내려놓은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는 한 행복은 지속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던지면서 걱정 속에만 갇힌 삶을 살지 말라는 교훈을 남긴다. 개인적으로 이 에피소드는 스타 버터플라이라는 어린 소녀가 지난 위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작품 내에서 마지막 성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러드문의 저주를 더불어 마르코와 함께 악당들을 물리치며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는 스타를 지켜보던 톰은 자신이 여자친구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여 나름대로 폼 잡으며 이별을 선언하게 된다. 서로 간에 애틋한 덕담을 주고받은 톰은 포탈을 열어 지옥으로 귀환하려 하지만 정신력이 흔들리던 탓에 감동적인 분위기를 시원하게 말아먹고 스타 또한 뮤니와의 통신이 전부 끊기게 되면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자 심령현상 하나는 기가 막히는 제나가 목격했던 브리또 타코 가게 지하에 숨겨진 마법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우물을 발견하며 뮤니로 뛰어든다. 지구와 뮤니를 이어주는 우물이 있다는 것에 의문을 가진 마르코가 스타에게 벽화를 바탕으로 최초의 뮤니인은 지구인이었다는 의미심장한 추측을 하는데 이는 완결 부분에서 갈라졌던 세계가 합쳐지며 모든 생명들이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설득력을 제공한다. 그 후 별나비의 피날레 파트로 입장하면서 아이들은 마법 우물이 오염되어 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최종 빌런이자 몬스터를 토벌하기 시작했던 과거 솔라리아 전사인 미나를 통해 잔혹한 현실과 맞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망상만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우물에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모두가 해월쭉해지는 마법 우물은 현실 도피를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생뚱맞긴 한데 미나와의 전쟁 직전 스타와 마르코는 유언이라도 남기듯 지구에서의 첫 만남 때부터 서로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고백하며 별나비의 러브라인이 완성된다. 긴 시간 동안 서로가 가지고 있던 마음도 후련하게 확인했겠다. 기분 좋게 미나와 싸우려던 순간 솔라리아 전사들을 부활시킨 장본인은 문 버터플라이라는 어이없는 소식을 듣게 되고 기존 평화를 되찾으려던 엄마의 계획과는 다르게 전쟁병 걸린 미나가 폭주하면서 엄청난 스노우볼이 굴러가게 된다. 독단적인 결정으로 트롤짓을 한 엄마에게 화가 난 스타는 마지막 위기를 극복하려고 이면 세계에 있는 글로서릭을 찾아가 마법을 파괴하려고 하지만 마법을 사용하며 생겨났던 기억들 중 마르코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모두를 구하기 위해 역대 뮤니 여왕들의 영혼과 함께 비극의 원인이었던 마법을 파괴하며 평화를 되찾는다. 추가적으로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었지만 여전히 몬스터들의 편견을 버릴 수 없어하는 미나의 모습과 차별주의를 동의하며 그 뒤를 따라가던 몇몇의 모습이 비친 것은 희생이 반복되며 설득을 하더라도 가치관이 다른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받을 수는 없으며 굳혀진 차별을 지울 수는 없다는 메시지 같다. 아니 말고